네, 여론조사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남자,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예리한 분석을 구수하게 전해주신 분입니다. 배추도사 인사이드K의 배종찬 영수장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넛가을 배추입니다. 네, 지금 막 뛰어들어오셔가지고 네. 늦가을 배추라고요. 예. 지금 예. 배추장이 날리도록 달려왔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지금도 머리가 아주 곤두서 있습니다. 네. 바람 날려서. 자, 아까도 제가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론조사에서 처음으로 1위 나왔다 이런 얘기를 네. 했는데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근데 지금 뭐 정치권 관심은 차기 대권 후보 조사 결과에 또 깜짝 놀라는 반응인데요. 그러니까요. 예. 이 한길 리서치가 쿠키뉴스의 의뢰를 받아서 아까 뭐 개요를 말씀하시긴 했지만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실시한 조사 전국 1,022명 유선 면접 및 무선 자동응답 조사이고요.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 3.8%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야 전체 후보 중에서 기화가 지지하는 후보는 누구입니까? 네. 윤석열 24.7%, 예. 이낙연 22.2%, 이재명 18.4%, 네. 그리고 홍준표 5.6%, 네. 안철수 4.2%, 심상정 3.4%. 여기에 또 빠져있는 인물들도 있습니다. 예. 이 기타 인물이 4.3%인 걸 보면 네. 어떤 후보가 더 포함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변화는 있을 수가 있는데 주로 이제 윤석열 총장, 이낙연 대표, 이재명 지사 이렇게 3강 구도로 모아지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이게 뭐 누가 1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과한 표현이고요. 네. 윤 총장이 한 4명 중에 1명 정도의 지지를 받는 결과로 나타났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 정치권에 깜짝 놀라는 그런 영향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방금 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과 그 전화 연결해서 이제 의견을 여쭤봤더니 네. 추미애 장관이 때릴수록 오히려 윤석열 총장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네. 예, 이렇게 윤 총장 지지율이 뭐 자체 발광, 나 대선 나갈 테니까 나 좀 밀어주셔. 이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요. 추 장관의 대결 구도에서 나온 일종의 진영 현상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 이제 보수층도 물론이겠지만 윤석열 총장에 집중되는 결과로 더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무려 62%가 윤석열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지지층이고요. 국민의당 지지층도 31.9%가 윤석열을 지지한다. 그러니까 최근의 이 대결 구도가 이른바 반추 현상이라고 그러거든요. 반추미 이런 표현을 정치권에서 계속 또 만들어내니까요. 또 지난해에는 조국 전 장관과 또 대결 구도가 만들어졌던 것 이것 자체가 윤 총장의 지지율을 부각시키는 현상인데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건 이런 부분일 거예요. 이 지지율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적어도 국민의힘 지지층의 한 70, 80%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20% 후반대까지는 올라갈 그런 반사이익 공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지지율이 40%, 50% 되겠다. 이렇게 되기는 쉽지 않고 물론 이 배추도사도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추 장관의 대결 이것이 이 반사이익 형태로 계속 결집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점잖은 표현으로 반사 효과, 반추 효과. 지금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22.2%, 이재명 지사는 18.4% 이렇게 나왔는데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은 여기서 또 어떤 우리가 의미를 읽을 수 있겠습니까? 최근에 이제 김경수 경남지사의 선고 2심이 있었죠. 이걸로 인해서 기존에 우리가 투톱 체제라고 합니다. 여권 내에서는 이낙연 대 이재명 이 구도가 계속 가는 걸 일단 발견할 수 있는데 일단 김경수 지사가 뭐 무죄 선고를 받았더라면 그래도 타격을 좀 입을 수 있는 후보는 이낙연 대표 쪽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부담이 없어지니까 이낙연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이러면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오늘 정치적 표현을 많이 쓰게 되는 친문. 친문 지지세가 계속 유지되는 셈이거든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윤석열 총장의 부각이 국민의힘만 더 힘들게 만든다. 국민의힘을 더 힘들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여권 내도 영향이죠. 왜? 검찰총장은 현 정부의 인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역적으로도 영향을 줍니다. 마치 이제
이 사실 부친이 윤석열 총장의 부친이 네. 충청도 출신인데 네. 충청권 맹주가 아니냐. 네. 이런 과한 해석도 서슴지 않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네. 충청권 지지율이 높게 나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네. 그렇게 보기는 곤란하고 그동안 충청권에서 뚜렷하게 부각되는 인물이 없었거든요. 네. 충청권 인사. 네. 그러다 보니까 이도 저도 선택하지 않는 중도 성향이 강한 충청권이 네. 윤 총장은 조금 몰려 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나 네. 보입니다. 저 방금 이제 제가 배추도사 배종찬 소장 이렇게 이제 소개하니까 청취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하신 분들은요. 지금 유튜브에서 YTN 라디오 검색해 보시면요, 보이는 네. 라디오에서 아주 여실히 그렇습니다. 예, 확실하게 왜 많이 들어와 분인지, 주십시오. 예, 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배추 한 포기 드리겠습니다. 네네. 자, 다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윤 총장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의 힘을 오히려 네. 빼는 상황이다. 이 진단 이거 좀 더 들여다보죠. 뭐 왜 그런 겁니까? 윤석열 블랙홀 현상이죠. 예. 지금 마땅한 또 후보가 보수 쪽에 또 국민의힘 또는 국민의당 쪽에 없다 보니까 예. 윤 총장 쪽으로 보수 지지자들이 몰리는 상황이거든요. 이러다 예. 보면 이 야권 후보들이 자칫 내년까지도 잘 부각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 네. 예. 이렇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어떤 후보가 2022년 대선에서 경쟁력이 있을지 예. 이 부분이 상당히 또 이제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야권으로서는 참 대비하기도 쉽지 않고 또 후보가 나 대선 나가겠어요라고 하더라도 별로 예. 주목을 못 받으니까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 이른바 윤석열 블랙홀 현상인데 정작 또 예. 윤 총장이 그럼 난 국민의힘의 입당해서 대선 대통령 선거에 나가겠다. 이것도 아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일종의 사면초가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럼 빅데이터 상으로는 그 윤 총장에 대한 반응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윤 총장이 이 예. 반사 이익 성격이 예. 아주 강하다라는 것이 고스란히 이 소셜 매트릭스 인사이트 빅데이터 예, 분석을 예. 해보면 나오는데 연관을 분석해 보면 가장 연관도가 높은 게 첫 번째는 이제 수사입니다. 예. 이렇게 수사권, 수사 지휘권으로 인식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추미애 장관, 예. 세 번째는 압수수색, 네 번째는 민주당, 여섯 번째는 조국, 예. 네, 11번째는 중앙지검, 예. 이성윤 또 중앙지검장을 의미하겠죠. 네, 네. 이렇게 이게 최근의 충돌 현상, 네. 물론 최근은 아닙니다. 지난해와 또 이어져 왔던 충돌 현상이 결국 지금의 네. 윤 총장 지지율을 만들었다. 고스란히 분석을 할 수 있겠고 보통 우리가 얼마 정도나 이 화제거리가 되고 있냐를 빅데이터 상에서 비교할 때 예. 치킨하고 많이 비교를 합니다. 치킨요. 예, 치킨이 이제 예. 꾸준하게 관심도가 높은 예. 검색어이기도 하고 대상이거든요. 네. 윤석열 총장 이 여론조사 결과 발표된 예. 어제 네. 치킨보다 더 관심도가 높았습니다. 예. 치킨보다 관심도 높아진 윤석열 총장 여론조사 결과. 배추도사도 관심도가 상당히 낮거든요. 네. 윤 총장은 높았습니다. 네, 네. 지금 이 시간만큼은 좀 배추도사가 더 좀 인기가 높았으면 좋겠는데. 네, 문자 좀 많이 보내주시고요. 예, 예. 자, 화제 좀 바꾸겠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 계속해서 지금 뭐 불복한다, 뭐 소송하고 뭐 이것저것 다 하고 있습니다. 막 저 보니까 그 핵심 또 측근까지도 다 지금 경질하고 있고. 네. 자,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이른바 요즘 이제 목리라는 표현이 다시 나왔는데 네. 이게 목리를 부리는 이유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이렇게 할 사람은 아니다. 그냥 순순히 내주지 않고 예, 이제 예. 목리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데 예, 이게 예. 과거에 이제 김종필 전 네. 국무총리가 사용을 해서 상당히 또 화제가 됐죠. 예. 난 아빠지가 아니야 이랬는데 네. 네. 순순히 내놓지 않겠다라는 건 미국 역대 예. 대통령상 이런 예가 잘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심지어는 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네. 트럼프 행정부 2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마치 대통령이 두 명이 있을 수도 있는 네. 아주 gon란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네.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네. 잘못된 성격이다. 이렇게 볼 수만은 없는 것이 예, 예. 그만큼 7천만 표 이상을 득표를 한 네. 역대 미국 대통령 2위 득표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 강력한 지지층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른바 네. 이제 선거와 정치는 지지층의 싸움이라고 하는데 바이든 당선인에게 순전히 이제 백악관 내주지 못하겠다라는 생각뿐만이 아니라 연방조달청장도 예, 예. 바이든 당선인에 협조를 안 합니다. 그만큼 내부적으로 결속이 되는 이유는 네, 네. 아, 요즘 난 트럼프 대통령 도저히 못 견디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힘인 거죠. 예. 4년 뒤에 나올 공화당 대통령 후보도 트럼프의 후원을 받아야 됩니다. 네. 앞으로 상업적으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퇴임하고 나면 내년 1월 20일이 될 텐데 상당한 또 상업적 영향력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트럼프 TV도 만들고 주고 가장 큰 또 화력은 뭔지 아십니까? 4년 뒤에 또 출마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4년 뒤에 출마하면 그때 나이가 이제 바이든 당선인의 나이입니다. 나 왜 못해? 그런데 역대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한 100여 년 전에 그로버 클리브랜드 대통령이 재선이 안 돼서 4년 뒤에 나왔는데 당선이 돼요. 22대 대통령이었는데 23대 건너뛰고 24대 되거든요. 이때 클리브랜드 대통령이 영부인이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러나면서 1460일 뒤에 우리는 돌아온다.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제2의 클리브랜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자, 지금 배치도사 배종찬 소장과 여론택배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견 주실 분들은 샵 0945번 50원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이든 당선인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이제 남북 관계가 그렇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여론조사도 나왔죠? 그러니까요. 우리 국민들에게 바이든이냐 트럼프냐 물어봤더니 바이든이라는 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바이든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장밋빛 또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6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미국 대선 직후에 실시가 됐는데 전국 500명 유무선 자동응답 조사이고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은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응답률 5.9%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다면 트럼프 대통령 시절과 비교했을 때 남북 관계가 좋아질 것인지 아니면 나빠질 것인지 물어봤는데요.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가 절반 가까이입니다. 48.8%.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바뀌어도 크게 달라질 것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일종의 학습 효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역대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우리는 또 계속 기대를 하거든요. 이번엔 뭐 남북관계가 너무 좋아서 개성공단도 재개되고 금강산 관광도 가게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톱다운 방식의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 큰 성과가 없었는데 그러니까요. 바이든 당선이라고 뭐 뾰족한 수가 있겠느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더 나빠질 것이라고 하는 응답이 30%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심지어 바이든 당선인은 김정은 위원장한테 영어로 thug란 말, 불량배란 표현 이런 말 썼죠. 감정이 상당히 있는 상당히 좀 실무적인 협상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뭐 황보선 앵커께서도 아시겠지만 북한에서 뭐 실무자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또 개성공단 재개하는 거에 대한 또 뭐 여론조사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에 의뢰를 받아서 지난 10일 실시한 조사 응답률 4.4% 나머지 개요는 앞서 조사와 동일합니다. 이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들어서면 이 대북 정책이 정해지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텐데 이때 이제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개성공단 재가동을 하는 것은 어떨지 하는 것을 이제 국민들에게 물어봤는데요. 찬성이 43.6%, 반대가 45.8%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의견. 아직 우리 국민들도 이 상황에서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시도를 하더라도 미국이 순순히 도와줄 것이다. 그리고 잘 될 것이다. 북한과 원만할 것이다. 라는 생각은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바이든 시대에 너무 장밋빛 기대감을 가지기보다는 좀 현실적으로 우리가 실현 가능한 것은 무엇일까 좀 냉철하게 따져봐야 될 때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밋빛 기대, 낙관적 기대는 하기 힘든 상황이다. 장밋빛 기대는 우리 출발 새 아침에만. 모처럼 정말 얘기되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연구소장이었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